네, 금요일 날 성주에서 일어난 그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그리고 총리가 큰 봉변을 당했죠.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괌에 있는 사드 기지에 한국 기자들을 내일 보내기로 했고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성주에서는 태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양욱 의원. 예. 사드가 배치된 부대가 괌 하나인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실전 배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괌이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것이고요. 네네. 2009년에 하와이에 전진 배치했었던 바도 있습니다. 이제 2009년 아시다시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괌에 배치한 것은 2013년, 그러니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는 한국에 곧바로 배치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대 같은 경우는 그 제11 그 방공 포병 여단 하에 있는 그 포대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한 5개 정도의 포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1개 포대가 괌 쪽에 와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여기는 순환 배치를 하는 겁니다. 네. 순환 배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기지는 그 포트블리스 기지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뭐 4개, 3개 정도의 세트들이 그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만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기지에 예. 5기가 네, 맞습니다. 5기의 사드 부대가 이제 제조가 돼서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괌에. 괌에 예. 배치가 돼 있는 거고요. 예, 4세트 중에서 이제 한 세트를 예. 갖고, 그 다음에 갖고 이제 이 중에서 또 한 세트가 예, 성주로. 텍사스에서 성주로 온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3세트가 남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미국은 이렇게 한국으로 배치할 것을 검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추가로 한 세트를 더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그렇습니다. 보내는 거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에서 보내겠지만은, 네. 자기들도 지금 채워놔야 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의회에서 무슨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네. 것도 사실 그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기자들이 내일 괌에 가서 실제로 배치되어 있는 사드 포대를 보고 온다는 건데요. 보고 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걱정이나 의혹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까요? 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국방부 출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엘리트들만 모여서 갔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서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어떤 뭐 이런 데이터의 문제, 결국 우리가 늘상 지금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은 이게 네.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지, 네. 한 번 가서 그걸 보고 뭐 값을 측정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저거 답답한 것은 뭐냐면, 국방부가 발표했던 그런 이 위해 범위, 네. 위해 범위의 도표가 문제가 되는데, 네. 최소한 그것이 미국이 무슨 의미를 갖고 이것을 만들었던 것인지, 실제 어떻게 운영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만 많이 알아오더라도 네. 상황이 많이 불식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이 공학자 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백승주 의원, 국방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한테 내 손주들한테 성주 참외를 먹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드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방미중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에게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전자파 논란이 심해지자 이 프랭크스 의원은요, 농작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성주 지역에서 생산된 참외를 내 아이들에게 먹이겠다라고 의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백승주 차관 같은 경우에 국방 관련해서 기밀 같은 것들도 많이 알고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여 변호사님, 어쨌든 우리 정부가 앞으로 전제파의 유해성은 어쨌든 황교안 총리도 그렇고요, 100번, 10번, 100번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3단계에 걸쳐서 레이더가 유해하지 않다, 이걸 설명하기로 했다죠. 근데 저는요, 네. 그 문제에 앞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종교를 잘 믿는구나. 종교가 종교요? 퍼지기 쉽겠다. 우리나라가 사실 그 천주교라든가 기독교가 1900년대 초에 들어왔음에도 전 국민의 상당수가 기독교도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안 보이는 걸 잘 믿는 것 같아요. 종교에 참, 그러니까 이번 사드 이 문제도 괴담도 나왔지만 네. 전혀 지금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네. 일단 믿고 본다. 네. 이 종교적인 어떤 그게 이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배치 전, 네. 그다음 공사 중, 그다음 배치 후 이렇게 계속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네. 최고의 전문가하고 해가지고 그 전파 장애,
그다음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네. 만일에 그렇다면은 인체를 실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사드에서 그 경계선상에 100m 지금 뭐 3.6km 이렇게 미군 교보면은 교본에 3.6km 나와 있죠. 그다음 우리는 100m 나오는데요. 거기에 어떤 동물 실험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내년까지 내년에 사드 배치니까 기간이 남았으니까 네. 지금 그린파인 미사일 레이더 기지라든가 네. 이게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그 동물들이 어떤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가 네. 그건 뭐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실험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뭐 동물까지는 아닌데 3년 전에 일본에서 황일도 기자 네. 일본에서도 사드 레이더 배치가 될 때 주민 반발이 극심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 휴대전화 전자파 정도보다도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좀 잠잠해진 그런 사례가 있었다죠? 예, 2013년의 일입니다. 2014년 2월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드 레이더가 일본의 교토부의 교탄고시라는 지역에 이제 배치가 되게 됐는데요. 네. 역시 당시에도 그 해당 주민들이 지금 성주처럼 대규모 반대 시위에 나선 바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교토부의 요청을 받은 교토대학교의 전문가 그룹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이 의견서를 교토부 측에서 최종적으로 수용을 함으로써 그 불안감을 상당 부분 가라앉히는 데 성공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동아일보 기사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은 네. 당시 이거에 참여했던 도루 교수는 이제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에너지 자체가 엑스밴드 레이더의 에너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했고 과학적 그런 바람 등의 이런 위험들이 있을 거라는 과학적 근거는 나와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한 게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유해성 논란 부분은 사그러들 공산이 크다고 느껴지고요. 네. 오히려 이제 사드의 성능이랄지 혹은 국제정치적인 문제들로 쟁점이 조만간 곧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아무튼 정부가 상당히 지금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미국 정부와 정치인들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주에서의 그 술렁술렁한 분위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입니다. 오늘은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 이런 그 시위가 성주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양국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뭐 사실 반대 시위가 대부분이긴 한데 네. 일부 이제 시민들이 가서 이 사드 배치를 이제 찬성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그 기존에 그 반대하고 있는 입장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좀 약간 중북적인 성격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뭐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현지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뭐 주민들이 충돌을 하거나 반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여전히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 한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자파의 유효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뭐 검증이나 검토도 없이 막연하게 성주 국민에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그런 무책임한 정치를 이게 뭐 밀실 정치라고 해가지고 불과 뭐 2, 3일 사이에 모든 게 결정해버리고 주민들로서는 저 삶의 터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소문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다 예사로 들리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요, 시위 현장에서 아수라장이었잖아요. 굉장히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논쟁이 북한 핵이 과연 미국을 겨냥한 거냐 아니면은 뭐 누구를 겨냥한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시위 현장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거든요. 사투리도 안 쓰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그 핵 무기가 아닙니다. 북핵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사드는 미국의 방어용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모두가 원하는 건 평화 통일입니다. 무력 통일이 아닙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하고자 하는 거는 자, 이게 북한이 스스로 미국이 아니라 모두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분은 미국을 겨냥한 거다 어떻게 저런 정보를 갖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성주 지역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반박을 합니다.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북한입니다. 예? 이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성주구 제한군의 회장으로 지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드는 성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이야기지 북한이 잘 돼서 우리가 그렇게 동조하고 미국이 잘돼서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입수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 첫날 지금 발표가 되자마자 이 어떤 뭐 상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곳에서 네. 이 삐라 같은 것을 뿌렸는데 거기 보면 상주 아니고 성주. 성주. 정확히 성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네. 뿌렸는데 그 내용의 앞부분은 무슨 환경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뒷부분을 딱 보면은 뭐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그 정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답답함을 담은 것이 아니라 네. 특정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 어떤 이 성주 도민들의 여론을 지금 약간 좀 조작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좋습니다. 이 어떤 이런 반대나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 사회니까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어떤 지역민 본인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제3세력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럼 저는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재향 군인회 회장을 하셨다는 분이라면 레이더가 인체에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이 정도는 아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잘 이해를 못하면서 저렇게 나와서 같이 저러고 있다. 참 저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경찰이 저 시위 현장에 대해서 과격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양 의원님 말씀하신 제3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다음 7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금요일 날 상당히 그 논쟁적이었고 또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도 발생했죠. 여기에 대해서 성주의 정영길 공동대표가 반성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은 분명히 평화 집회입니다. 물리력이나 어떤 충돌이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리님 오신 날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폭도로 또 매도당하는 것도 저희들 원치 않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알아주시고. 네, 좀 다행스러운 목소리 같은데요. 네. 김담미 기자, 오늘 보니까 광화문에서도 사드 반대 그리고 찬성 시위를 한 것 같았는데요. 네. 계속 앞으로 시위가 이어지면서 좀 계속 혼란이 이어질 것 같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앞서 보신 장면에서 이 투쟁이가 이제 21일 네. 2,000여 명을 상경해 국회나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투쟁이는 평화적 시위를 할 것이고 그때까지 이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5만 국민이 함께 투쟁하겠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평화적 시위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이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황 총리가 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상경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 얼마나 평화적인 시위가 이어질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데 황일두 의원님, 금요일 성주 시위에서 통진당 전 비례대표 의원 한 분도 같이 시위를 했다 그러죠. 예, 저 윤금순 전 의원이죠. 네. 19대 때입니다. 19대 때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1순위를 받아서 네. 당선이 됐다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통진당 비례 부정경선 사건이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네. 공식적으로 3개월 만에 우연적으로 사퇴를 하고 다시 네. 농민으로 돌아간 농민운동가 출신인데요. 기본 이분이 이제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외부에서 자꾸 성주 농민들의 지금의 저지 투쟁을 경제적인 문제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네. 아니다. 네. 행정권의 문제다라는 발언을 했고 네. 그리고 관련 발언들에서 농민이라는 직위를 사용을 해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성주에 사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농사를 27년째 지으면서. 이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네. 살고 있는 분이고 농민 대표라는 신분을 인정을 받아서 통진당의 비례대표를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네. 네. 어쨌든 저 15일 날 시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 총리가 버스에 6시간 감금돼 있다가 승용차에 겨우 30분 만에 탔는데 그 가는 차를 또 갈아먹었던 당시에 성주 시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가로막았던 차 주인 얘기를 일단 듣고 무슨 사건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제석 쪽에 우리 차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을 깼다는 거예요? 네, 깼죠. 경찰이 공무집행 중이라고. 아, 차를 비키라고? 네, 안 비키니까 공무 중인데 그래가 발로 차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애들 타고 있으니까 제발 차지 말라고 문 연락하는데
유리창 깨는 거 갖고 와가지고 바로 깨더라고. 애들 타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 다 타고 있었어요. 뒷자리에. 아들 무섭다고 울고 난리 났는데도 경찰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기자, 저 차 주인의 말은 어쨌든 총리의 차가 자기 차를 아이들까지 타고 있는데 들이받고 갔다 이런 얘기인데 네. 구체적으로 앞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황 총리가 이제 나가려고 마지막으로 갈아탄 게 흰색 소나타 승용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 황 총리가 성산포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안 이분이 이를 막으려고 차를 막아선 건데요. 길을 막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경찰들은 이제 이 씨가 이게 황 총리의 차를 막으니까 또 이제 곤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요. 좀 밀기도 하고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황 총리는 빠져나가야 하니까 앞서 이 씨의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좀 밀치고 나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저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과실을 어떻게 물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사건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해 봐야 되는데요. 네. 황 총리가 왜 성산포대로 가려고 했는가? 그게 과연 공무집행 중인지, 네. 그러니까 성산포대 간 게 피신인지, 네. 아니면 어떤 다른 공모에서 갔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저기 지금 성주 군민이죠? 네. 저 사람이 황 총리의 성산포대 가는 목적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냐 아니냐의 그 고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분이 황 총리 가는 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황 총리 차가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다면 이거는 일종의 감금이 될 수 있는데,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네. 그럼 황 총리가 그걸 피해서 성산포대로 가기 위해서 옆을 스치고 갔다. 네. 그러면 이게 정당방위가 성립할 것이냐? 정당방위는 근데 아주 쉽게 성립하지는 않고, 네. 위법한 행위, 그 다음 위급성, 네. 그 다음 그 상당성, 그러니까 저렇게 차 뒤를 받고 간 게 상당하냐, 네. 다른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네. 이런 걸 모든 걸 따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공무집행 중이었고, 그 다음 저분이 감금을, 그러니까 차를 가로막아서 더 못 움직이게 했고, 네. 황 총리가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저리 뒤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러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면은 황 총리 측, 그러니까 국가 측에서 저 차 수리비를 물어줄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아이고.